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매달 10만 원으로 이 두 가지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벌써 2023년 반년이 가고 7월이 됐는데요. 올 초에 처음 적금 넣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들 새해만 되면은 올해는 내가 얼마를 모으겠어. 다들 하나씩은 목표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목표는 세우지만 중간중간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서 잘 들고 있던 적금을 깨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필요한 돈만 쓰고 적금을 다시 넣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이참에 나머지 돈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그냥 쓰는 사람들도 많죠.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1억을 모으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 모르겠고 나는 300만 원 받을 때부터 돈 모을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담하건대 이런 분들은 막상 300만 원 받잖아요. 5천만 원도 못 모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90살 될 때까지 뭐 1억 모으겠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간 내에 1억을 빨리 모으고 싶은 게 다들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달 10만 원으로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단기간 내에 5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같이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은 특히 돈을 잘 못 모으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달에 10만 원씩만 더 저축해라 입니다. 10만 원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1억을 모을 수 있냐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5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만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전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급 250만 원을 받았을 때 매달 지출 가능한 금액을 딱 100만 원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비 플랜을 다 짜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 매일 점심값이 나가죠. 점심값을 한 끼에 평균적으로 8,000원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러 나가니까 그럼 16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좀 넉넉 잡아서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비 5만 원. 어차피 우리는 다니는 데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정기권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신비를 5만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요즘 보면은 제 친구들도 뭐 무제한 이런 거 쓰고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 통신비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통신비가 4만 5천 원? 뭐 이 정도 나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작게 나갈 수 있냐 하면은 저는 일단 폰을 할부로 사지 않았어요. 일단 현금으로 다 주고 샀었고요. 그래야지 이자도 안 불어나고 매달 내야 되는 통신비의 부담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한 4기가 정도 주는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4기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데 어차피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도 와이파이 있고 회사에도 와이파이 있고 하니까 저는 와이파이를 거의 잡아서 쓰기 때문에 별로 데이터가 모자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SK를 쓰고 있긴 한데 어쩔 때는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리필 쿠폰이란 게 있어요. 매년 한 12개 정도는 쿠폰을 주는 것 같은데 모자랄 때마다 똑같이 4기가 쿠폰을 주는 거예요. 4기가 다 썼으면은 그 리필 쿠폰 해가지고 4기가를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험비를 5만 원 안으로 해야 되는데요. 뭐 보험비를 뭐 몇십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인 실비 정도만 드는 5만 원 이하로만 보험금을 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 지출이 있을 텐데요. 공과금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월세는 25만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요새 월세 25만 원이 어딨냐 하는데 혼자 살면은 월세 25만 원 절대 방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 수 있으면 무조건 부모님 댁에서 좀 얹혀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야지 돈 모으는 게 빠르니까요. 아니면 부모님 댁이 저 다른 지방에 있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같이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월세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도 좀 넓어지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고 더 좋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무조건 25만 원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써야 될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20만 원으로 측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이 남거든요. 제가 90만 원만 생활 지출비로 측정을 했는데 이 10만 원이 두 번째 방법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해요. 좀 절약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절약 정신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를 없애야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용카드 없애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근데 지금 남아있는 할부금이 있을 테고 카드를 없애려면은 할부금 다 갚아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에 모아놓은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먼저 남은 할부금부터 갚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0으로 맞추는 걸 기준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차는 없어야 돼요. 지금 월급 250만 원인데 자동차가 있다? 그럼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거죠. 차는 나중에 돈 모으고 몇 년 조금만 뒤에 조금만 있다가 사는 걸로 저희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친구 만나는 횟수를 확연히 줄여야 됩니다. 요즘같이 물가 많이 올랐을 때는 친구 만난다고 뭐 강남 나가고 하면은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쇼핑 조금 했는데 하루에 10만 원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활비를 20만 원으로 측정했잖아요. 20만 원 가지고 친구 만나고 저녁도 먹고 해야 되는데 매주 친구 만나고 매일매일 친구 만나고 하면은 당연히 20만 원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서 노는 걸로 그렇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럼 주말에 뭐 하냐 생각하실 텐데 그게 두 번째 10만 원 쓰는 거에 나올 거예요. 조금만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생활비는 100만 원 안으로만 쓰고 남은 금액 150만 원으로 적금을 다 넣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월급을 받는 동시에 150만 원부터 적금에 넣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월급 들어오는 날 150만 원 적금 딱딱 따서 빠지게끔 딱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150만 원 가지고 5년 안에 어떻게 1억을 모으는지 볼게요. 첫 해는 150만 원 가지고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1,800만 원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만 원의 법칙 첫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매년 월급이 조금씩 더 오르잖아요. 최소 10만 원 이상은 오르게 될 건데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160만 원을 저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출은 100만 원만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0만 원을 12개월 동안 모으면 1,92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그러면 그 전년도에 1,800만 원을 모았잖아요. 두 개 합치면 3,720만 원이 모이는 거고 그 다음 연도 또 170만 원을 이제 12개월 동안 모으면 2,04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2년 동안 100만 원만 써가면서 힘들게 모았는데 많이 모은 것 같아도 3,700만 원 뭔가 좀 작은 것 같죠? 근데 3년만 지나도 5,760만 원 좀 많은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자, 4년 차부터 이제 180만 원을 12개월씩 모으면 한 해 동안 2,160만 원 총 합쳐서 7,920만 원이나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마지막 연도에는 5년 차죠. 190만 원을 12개월 동안 모으면 2,280만 원을 한 해 동안 모았고 그러면 총 모은 금액이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딱 1억을 모으는 데는 4년 12개월이 걸리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5년 좀 많이 길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취를 안 해도 되면은 부모님 댁에 살아라. 같이 살기 싫은데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같이 살기 싫은 그 마음 쏙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면은 월세를 25만 원으로 잡았고 고정지출을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고정지출 중에서 공과금이 한 5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30만 원을 그러면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은 30만 원이나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달 동안 20만 원으로 생활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부모님 댁 들어가가지고 월세 아끼는 그 돈을 뭐 생활비로 조금 더 보태서 쓸 수 있는 거죠. 대신 1억을 모으는 데는 똑같은 시간을 드는 거고 근데 내가 아끼는 이 30만 원을 생활비로 안 쓰고 적금을 더 넣는다 하면은 얼마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30만 원을 같이 더 적금을 넣는다 하면은 첫 해부터 180만 원이나 적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80만 원을 12개월 동안 적금을 넣었을 때 한 해 동안 2,160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도 190만 원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럼 2년 동안 5,880만 원 벌써 반 이상을 모은 게 되는 거고요. 3년 차 때는 200만 원씩 모으게 되면 한 해 동안 2,400만 원이 모이고 그럼 3년 동안 8,28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 다음 4년 차에 210만 원 한 해 동안 2,520만 원을 모았고 총 1억 800만 원을 4년 동안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억을 모으는데 3년 8개월이 걸리게 된 거죠. 그럼 앞에 계산한 방법이랑 차이가 15개월이나 나는 건데요. 그럼 내가 짧고 굵게 1억을 딱 모으겠다 하면은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평생 이렇게 돈 못 쓰면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매달 적금만 든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1억을 왜 모으고자 하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1억이 모이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재테크로 굴려야 되는 게 맞아요. 1억을 재테크로 불리면서 이렇게 짜게 생활하면서 모았던 이 기간 동안 모은 금액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부를 증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만
10만 원의 법칙 한 개 더가 나갑니다. 아까 이거 남은 10만 원 있죠?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법칙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 10만 원을 매달 강의비로 써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강의비에 써라는 것보다 나의 배움에 투자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말에 친구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친구 만나지 말고 강의를 주말에 몰아서 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재테크 관련해서 보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저희가 5년 동안 1억을 모았으면 그 돈을 재테크로 불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5년 동안 매달 재테크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재테크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재테크 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매달 10만 원을 재테크 공부하는 데 써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 1억을 모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를 지키면 5년 동안 1억을 모을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먼저 적금 150만 원을 여러 개의 적금으로 나눠서 내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150만 원을 한 적금으로 다 넣었다 치면은 2년 동안 3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한 5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 그럼 일단 이 적금을 깨야 되는 건 맞잖아요. 깼는데 500만 원 쓰고 깬 김에 저 가방 나도 사고 싶었는데 저거 사고 뭐 이렇게 사고 싶었던 거 몇 개 사다 보면은 1000만 원 그냥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소비하고 싶은 그 심리를 억누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몇백만 원만 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적금 넣을 수 있는 거를 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3개 정도로 나눠서 적금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30만 원짜리를 깰지 50만 원짜리를 깰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안 깬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지킬 수 있는 금액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년 10만 원씩 더 넣어야 되는 금액은 또 따로 10만 원짜리 하나, 그 다음 연도에 또 10만 원짜리 하나. 나중에는 총 적금이 한 8개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강의비를 10만 원씩 써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재테크 위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월급 말고 다른 부수입들이 막 50만 원, 60만 원씩 들어와. 근데 그것도 내가 안 쓰고 적금을 넣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잘하면 한 2년 만에도 1억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모으고 퇴사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을 수도 있겠죠. 어떠세요? 1억 모으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만 들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내가 1억을 모아야 되는 목표 설정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년 안에 1억을 모으고 나서 이 회사 때려치우겠어. 프리랜서로 일하겠어. 나도 낮에 좀 잠 좀 자고 주말에 좀 쉬고 그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 못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 회사가 좋아서 퇴사할 생각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퇴사 말고 다른 목표를 가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내가 현금 주고 저거 일시불로 사겠어. 이 목표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자동차 사진을 딱 놔둬놓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맨날 보는 거죠. 내가 이거 사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마음을 다잡는 거죠. 저는 차보다는 집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인테리어 싹 된 그런 집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아니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진짜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무조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셔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는 거에 재미를 붙이지 마시고 돈 모으는 거에 재미를 한번 붙여보세요. 매달 통장에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재미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그 보는 재미가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이 5년 안에 어떻게 1억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월급을 받자마자 150만 원을 무조건 저축해라.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매년 10만 원씩 저축하는 금액을 늘려라고 했고, 생활비의 10만 원은 나에게 투자해서 더 빨리 1억을 모으던지 1억을 모았을 때 더 빨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확실히 부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1억 모으기 할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나와 거리가 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내 통장에 1억이 꽂히는 걸 경험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